안녕하십니까. 뉴스데스크 강원입니다. 지난주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에 이어 이번 주말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개장합니다. 개장 준비에 한창인 경포해수욕장에는 벌써부터 많은 피서객들이 찾아 한여름 바다를 즐겼습니다. 김인성 기자입니다. 강릉 경포해수욕장이 주말 피서객들을 맞이하기 위해 막바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백사장 입구 경포중앙광장에서는 오늘부터 사흘간 세계 맥주를 맛볼 수 있는 경포 비치비어 페스티벌 준비가 한창입니다. 가족 단위 피서객들이 편하게 바다를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위한 전용 풀장도 설치됐습니다. 지금 제가 사는 동네는 장마여서 또 날씨가 흐렸는데 이 강릉에 오니까 날씨도 너무 좋고 탁 트이고 맑은 바다를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습니다. 지난 20일 고성 아야진 해수욕장이 깜짝 개장한 데 이어 이번 주말 경포해수욕장을 시작으로 동해안 해수욕장이 차례로 문을 엽니다. 7월 4일엔 강릉과 속초 지역 모든 해수욕장이, 9일엔 동해와 삼척, 11일엔 고성과 양양에서 피서객을 맞이합니다. 동해안 해수욕장들은 올해도 해변마다 차별화된 다양한 테마를 갖춘 즐길거리가 마련됩니다. 오리바이 다이빙대, 어린이 해수풀장, 캠핑 비어, 햇빛이 해수욕장 등 특성화된 테마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이고 썸머 페스티벌, 비치베어 축제, 전국 버스킹 대회 등 다양한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릉 주문지는 캠핑 비어, 동해 망상은 트레일 러닝 등 다양한 레저도 경험할 수 있습니다. 또 속초는 야간 개장, 삼척은 어린이 전용, 고성 반비치는 반려동물, 양양 낙산은 웰컴 마켓 등 시군별로 테마를 갖춘 해수욕장도 운영합니다. 6개 시군별로 테마 콘텐츠를 발굴하여 특색 있는 해수욕장을 운영할 계획이니 많은 피서객들이 방문하여 재미있는 해수욕장을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올해 동해안 해수욕장의 테마는 무엇보다 안전입니다. 강릉 지역 해수욕장에 212명을 비롯해 강원 동해안 6개 시군에 모두 663명의 안전요원이 배치됩니다. 또 동해안에서 확인된 상어나 해파리, 파란고리 문어 같은 위험하거나 맹독성인 생물 출현에 대비해 삼척의 10곳, 강릉의 3곳 등 모두 24곳의 해수욕장에 동물들의 유입을 막는 방지망이 설치됩니다. 기존의 경포와 속초 해수욕장에서 2주에 한 번씩 시행해오던 방사능 검사도 오는 9월까지 매주 1회로 횟수를 늘렸습니다. 한여름 피서 중심지 동해바다가 더위에 지친 피서객들을 부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인성입니다. 오늘 오전 속초의 한 아파트에서 조경용 소나무를 옮기던 크레인이 놀이터 위로 쓰러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때마침 놀이터에 아무도 없어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대형 사고로 이어질 뻔한 아찔한 순간이었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60톤 규모 크레인이 바닥을 공중에 드러내 보인 채 쓰러져 있습니다. 크레인에 묶인 소나무는 재활용 처리장 지붕 위를 덮쳤습니다. 오늘 오전 8시 20분쯤 아파트 조경에 쓰일 소나무를 옮기던 크레인이 중심을 잃고 넘어지면서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44m 길이의 크레인이 놀이터 위에 쓰러져 있습니다. 놀이터 시설물도 부서진 모습입니다. 다행히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주민들은 놀란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아니 이게 큰 사고죠. 사람 안 다친 거지. 큰 사고죠. 소나무 이식공사는 아파트의 하청을 받은 조경업체에서 진행했습니다. 크레인 운전기사는 소나무 무게에 맞는 규모가 더 큰 크레인을 썼어야 했다며 무리한 공사를 진행하다 발생한 사고라고 주장합니다. 또 현장에 배치했어야 할 안전관리자도 신호수도 없었다는 게 운전자의 주장입니다. 관리자는 없었죠, 사실. 없었습니다. 신호수 따라서 배치를 하고 안전하게 이제 사람들 통제도 하고 이런 펜스 같은 거 다 쳐야 되거든요, 사실은. 이런 게 없이 그냥 또 작업을 했죠. 아무래도 좀 위험하게 또 작업을 했죠. 작업 지시서대로는 진행이 됐나요? 아니, 지시서도 뭐 받은 게 없어요. 하청받은 조경업체 측은 작업 계획서대로 안전관리자와 신호수를 현장에 배치했다며 문제될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면서 이틀 전 작성됐다고 표기된 작업계획서와 양준계획, 즉 크레인 규격 등 작업 조건 검토 서류를 보내왔습니다. 혹시 안전관리자가 있었나요? 다 있었습니다. 안전관리자도 있고 담당도 다 나와 있었고 작업계획서 제출하고 다 있었죠.
하청업체와 크레인 기사 측의 상반된 주장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고 책임 소재 판단은 경찰 조사에 따라 결론 지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홍천강은 휴가철 많은 사람들이 찾는 곳이죠. 그런데 이 홍천강에서 5년간 11명이나 목숨을 잃었습니다. 수심도 얕고 물 흐름이 온화한데 대체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김준겸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강원도 홍천강 중류에 위치한 다리 밑 자갈밭. 정강이 정도 오는 물 깊이인 이곳에 지난주 저녁 중학생 4명이 놀고 있었습니다. 전날 비가 왔지만 강은 평온해 보였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한 명이 실종돼 숨졌고 3명은 물에 휩쓸려 목숨을 잃을 뻔했습니다. 애들이 요 돌 자갈밭 근처에서는 물놀이 하는 걸 많이 봤었어요. 근데 요 바로 코앞에서 물에 휩쓸렸다고 하니까 너무 놀랬고. 일주일 지나 장맛비가 온 다음 날을 택해 같은 장소에 들어가 봤습니다. 처음엔 걸을만 했습니다. 기자는 30대, 80kg의 건장한 체격. 하지만 몇 걸음 걷자 다리부터 휘어지기 시작했습니다. 곧 강 안쪽으로 빨려 들어갔고 갑자기 바닥이 사라졌습니다. 평평한 하천 바닥에서 갑자기 패여 있는 웅덩이, 소. 갑자기 2m 이상 깊어진 수심에 발버둥 쳐도 빠져나올 수 없었습니다. 와요 이제! 불과 30초 안에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홍천강 평소 유속은 초속 0.6m까지 느려지기도 하지만 비가 오면 최대 초속 5m 이상 빨라집니다. 강 밖에서 속도를 가늠하기 힘듭니다. 홍천강은 유속이 빠르고 바닥이 갑자기 깊어지는 곳이 많습니다. 또한 부유물들로 인해 수심을 확인하기 어렵고 최근 5년간 홍천강에서 11명이 숨졌습니다. 대부분 강가에 놀다 변을 당한 건데 끊이지 않는 다슬기 채취 사고도 눈에 띕니다. 보통 무릎 정도 수심에서 허리를 굽혀 물속 안을 보며 다슬기를 줍는 방식인데 왜 물에 빠져 사망하는 걸까? CCTV나 목격자가 없어 정확한 사망 경위가 밝혀진 게 없지만 현장에선 다슬기 특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제철 큰 다슬기가 강 안쪽 모래층에 많다는 겁니다. 저기 모래 쪽에 가면 큰 게 사람들 많이 잡으러 오고 큰 게 많다고. 또 다슬기의 먹이가 되는 이끼가 풍부한 것도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됩니다. 다슬기가 많은 곳의 물속 바닥돌엔 이끼가 많아 발을 헛디딜 가능성이 크기 때문입니다. 홍천강 바닥에 있는 돌을 꺼내보겠습니다. 이렇게 표면에 부유물과 이끼가 많아 순환사고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당국은 주요 물놀이 지점 54곳에 안전요원을 배치했지만 안전관리지역 밖이나 근무 시간이 아닌 밤에 발생하는 사고가 많아 좀 더 근본적인 대책이 시급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산업화 시대 대한민국 산업을 이끌었던 대한석탄공사의 마지막 탄광인 삼척 도계광업소가 이달 말 문을 닫습니다. 대한석탄공사의 탄광은 2023년 전남 화순광업소, 지난해 장성광업소가 문을 닫은 이후 도계광업소가 유일하게 운영 중인데 이번 폐광으로 국내 공공탄광은 사실상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됐습니다. 삼척 도계 지역은 석탄 산업이 중심 산업인 만큼 폐광 이후 지역 경제를 견인할 대체 산업 발굴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강원도는 도계의 풍전 일대 12만 제곱미터 부지에 총 3,167억 원을 투입해 중입자 가속기 기반의 의료 클러스터 조성을 추진하는 가운데 현재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입니다. 국립강릉원주대가 강릉 지역 문제 해결을 위한 지학협력협의체를 발족해 운영합니다. 신소재와 해양바이오, ICT 등 지역 핵심 현안 사업을 중심으로 각 분야 혁신기관과 연구기관, 지자체 전문가들이 위원으로 참여해 분기별 회의를 열어 현안을 발굴하고 리빙랩 사업에 접목할 예정입니다. 강릉원주대 지학협력센터는 지역 고유 문제를 현장 중심에서 실용적으로 해결하는 리빙랩 기반 협력 플랫폼을 조성하고 지속 가능한 지역 거버넌스 모델로 발전시켜 나갈 거라고 설명했습니다. 삼척시가 이사부 사자공원의 물썰 매장과 장미공원 바닥 분수를 각각 다음 달 1일과 16일에 순차적으로 개장합니다.
이사부 사자공원 물썰매장은 길이 58.7m, 경사 12도의 슬로프로 10개 라인을 갖춘 물놀이 시설이며 오는 8월 말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한 오전 9시 반부터 오후 5시 반까지 운영됩니다. 또 장미공원 바닥분수는 물놀이형 체험시설로 오는 8월 14일까지 매주 월요일을 제외하고 오후 1시 15분부터 저녁 8시 15분까지 7시간 동안 운영할 계획입니다. 강릉시가 경포해수욕장 개장 기간인 내일부터 8월 17일까지 경포해변 인근 식품 접객업소를 대상으로 불법 호객 행위를 집중 단속합니다. 주요 점검 대상은 도로나 인도에서 행인을 따라다니며 호객하거나 지나가는 차량이나 행인에게 손짓, 몸짓, 언어 등을 이용해 손님을 유도하는 행위 등입니다. 또 폐쇄회로 CCTV를 활용한 상시 모니터링 체계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단속합니다. 강원FC가 수원 원정에서 연승 도전에 나섭니다. 강원은 내일 저녁 7시 수원 종합운동장에서 열리는 2025 하나원큐 K리그1 21라운드 경기에서 최근 강화된 공격력을 바탕으로 수원FC를 꺾고 중위권 도약에 도전합니다. 한편 강원은 시즌 20경기 7승 4무 9패 승점 25점으로 리그 12개 팀 가운데 8위를 기록 중입니다. 2025 아트 강릉 25가 오는 29일까지 강릉 아트센터 전시관에서 열립니다. 한국미술협회 강릉지부 주최로 열리는 이번 아트 강릉 25는 전국 공모를 통해 다양한 작가의 작품 200여 점이 전시됩니다. 또 내일 오후에는 세미나와 작가와의 대화 시간이 마련돼 작품 세계를 보다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시간도 마련됩니다. 고성군이 통일전망대 출입신고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모바일 앱을 개발해 출시합니다. 이번에 개발한 고성군 통일전망대 출입신고 앱은 방문 전 사전 예약과 운영 일정 확인이 가능하며 기존 3시간이었던 관광 가능 시간도 4시간으로 연장됩니다. 앞으로 통일전망대 방문을 희망하는 관광객은 앱을 설치해 언제든 출입 등록을 할 수 있으며 출입신고소에 방문해 이용료 결제와 안보 교육을 이수하면 됩니다. 동해시가 다음 달부터 지역 축제와 초중고등학교 행사 등 소규모 행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동 심장 충격기 AED 대여 사업을 시행합니다. 이 기기는 심장 박동이 정지한 환자에게 짧은 순간 강한 전류를 전달해 심장 박동을 정상으로 되돌리는 장비인데 동해시는 대여 신청 기관들에 무상으로 기기를 빌려줄 계획입니다. 대여를 희망하는 기관이나 시민은 동해시 보건소에 사전 문의하면 되고 동해시는 장비 대여자에게 기기 작동법에 대한 교육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삼척 감로사가 문화체육관광부의 전통사찰 지정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삼척 감로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4교구 사찰로 1960년에 창건됐으며 대웅전과 요사체, 나한전, 삼성각, 산신각 등 주요 전각이 산지가람의 전통적 사찰 배치 형식을 계승해 전통사찰 지정심사에 통과됐습니다. 전통사찰로 지정되면 보수정비와 방제 시스템 구축 등의 국고 보조사업 지원이 가능해집니다. 강원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